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또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한미 리더스 포럼 대표이고 전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이기도 했던 박 변호사의 페이스북은 온통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부정선거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 엄청난 자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 변호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부정선거와 국제조작 네트워크 이렇게 진행됐다는 제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을 올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부정선거와 국제조작 네트워크 껍데기만 남은 주권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다. 그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일반 국민의 상식적 검증에 열려 있을 때만 선거 결과는 주권의 표현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투표는 이미 선거라고 볼 가치가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한국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음모론에 찌든 정신 나간 사람, 이 정도로 취급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가짜 투표지 사진들과 개표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관위 서버를 까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죽어도 까지 않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명령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겸령 선포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서버를 확인하려 했지만 명령 불복종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절차의 정당성이란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체계적으로 훼손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침묵했고 제도는 방치되었으며 문제를 제기한 국민은 음모론자로 낙인 찍혔고 심지어는 수사받고 재판받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미룰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또다시 선거를 치를 것인가? 그리고 국민을 서서히 감각을 잃고 주권을 잃어버린 끓는 물의 개구리로 만들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올린 SNS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중국과의 구조적 연관성이다. 2018년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의 민주주의 관련 세계 정치인 소개 코너에서 소개된 5명의 정치인 중 3명이 중국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도 말했지만 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선거제도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그런 중국의 지도자들을 조명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는 단순한 컨텐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의 이념적 감수성과 대외 인식이 어디에 기울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3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왕후닝입니다. 왕후닝은 선관위의 시리즈에서 1번 타자로 등장했습니다. 선관위는 문제가 되자 해당 영상들을 모두 내려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소개된 전 세계의 정치인들은 10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거나 소개된 중국인 3사람 중의 한 명인 왕후닝은 현 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자 전 미국 NSA 국가안보회의죠. NSA 보좌관인 존 밀스가 한국 부정선거의 주도자라고 공개적으로 지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국 선관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 장악되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인프라다. 선관위 서버 관리와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업체가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았다는 정황은 선거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호주와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선거에 개입한 전력이 이미 확인되었고 영국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선거인 명부를 탈취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이 연관성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FBI 국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온 것 역시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이후 공개되고 있는 자료들과 맞물리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이재명 당선 이후 중국의 대한국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결코 비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선관위의 인사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거 관리는 결국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선거를 앞둔 인사는 그 자체가 중립성 훼손의 결정판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었던 조혜주가 2019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특정 팀의 감독을 그 경기의 심판으로 내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재인처럼 뻔뻔한 인간이나 저지를 수 있는 선관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지만 문재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재인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가장 심각하게 망가뜨린 주범입니다. 거기에다 김만배의 로비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어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정 정치 세력과 깊게 얽힌 인사가 선거관리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무너뜨린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발견된 투표지들은 통계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적 증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증거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겹쳐서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상단에 다른 종이가 붙어있는 투표지, 칼로 자른 종이 조각이 붙어있는 사전 투표지, 롤 프린트 구조상 나올 수 없는 옆으로 쏠린 인쇄, 그리고 한 번도 접히지 않는 신권 다발 투표지 등 우연이나 단순 실수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런 사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투표란 것은 단 한 표만 위조되거나 가짜 투표가 나와도 당선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투표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더기 부정투표 사례가 넘치는데도 법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이 시점을 기점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 비율이 급격히 달라졌다는 점은 사전투표 시스템이 조작의 핵심 경로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문제가 있는 투표지의 존재 자체를 인정은 하면서도 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다수의 증거 신청은 또 기각시켰습니다. 입증할 기회를 차단해놓고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눈 감고 귀 막을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물론이고 전국 모든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맡고 있으니까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양산 개표소에 무게가 다른 두꺼운 투표지를 발견하고 무게 측정을 시도했으나 조재현 대법관이 무게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화한다. 사이로 총선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만 비교하게 해주었더라도 간단하게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었는데 이를 거부하고 기각한 것은 심각한 사법부의 부패를 보여준다. 심지어 명확한 부정선거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법원은 선관위의 부패가 얼마나 유착되었는지를 바로 알려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등을 통해 부정선거가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200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의 재검표 요청은 2년 넘게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개봉된 투표함 5개 모두에서 신권다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일 투표든 신권 투표든 신권다발이 나오는 것은 구조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울산 삼산체육관 앞에서 정체불명의 투표함을 들고 들어가려다 시민에게 제지되자 차량에 싣고 도주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소개되었었죠. 2024년 40 총선과 2025년 63 대선 소송도 대법관들이 재검표 및 변론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들은 법정에서 원고들에게 욕을 먹어도 징계 청구를 당해도 복지부동이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는 중국 민원번호인 1234였고 내부망과 외부망은 분리되지 않아서 외부 접근이 가능했다.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 수정, 청인, 직인, 투표지 파일 접근, 개표 결과 조작, 제외선거인 명부 접근까지 가능한 구조였다고 박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1200건의 부정 채용이 확인되었고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부정 채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는 부정 채용 0건이었습니다. 이는 관리 부신이 아니라 조직적 은폐입니다. 선관위가 이런 국가적 의혹에 대해 가족회사라고 해명한 것은 그간 발생한 선관위의 부패와 비리 등을 고려하면 충격적이지도 않다고 박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증거 설명은 이어집니다. 2025년 대선에서는 더 이상 말로만 다투는 단계가 아니다. 1번 후보만 분류기에서 3017번 연속 개수되는 영상, 위가 붙은 투표지가 연속 등장하는 영상, 봉인지 교체 정황, 두세 장이 겹친 투표지를 그냥 진행하라는 지시, 신권다발 투표지를 종이 가방에서 꺼내는 장면, 재단 흔적이 남은 투표지 등 이미 확보한 증거만 해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중복투표, 대리투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선관위 직원이 수사 의뢰나 조사를 하지 않고 덮은 정황, 참관 방해, 투표자 수 조작, CCTV 가림, 투표록 폐기 등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라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정선거 감시를 담당한 외국 시민들을 고발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발하고 수사를 받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한 사실은 부정선거 카르텔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게 대한민국 곳곳을 뿌리 깊게 관여했는지를 알려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선거관리 실태는 해외 기준과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니스 위원회는 선거의 모든 단계가 검증 가능해야 하고 참관은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자투표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했고 오스트리아는 결과 조작 증거가 없어도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대선을 무효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투명 투표함과 현장 수개표로 모든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철저히 은폐하고 있으며 우파 진영의 중공 간첩, 북한 간첩이나 이들에게 포섭된 자를 심어서 음모론으로 돌리거나 관심사를 엉뚱한 쪽으로 돌리려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미국에서는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온 시스템의 부정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2025년 DNI 국장과 FBI 국장이 부정선거 증거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 베네수엘라 전직 정보수장은 스마트매틱을 이용해서 전세계 선거를 조작한다고 폭로했다. 그 스마트매틱이 한국 선관위와 관련성이 있다는 문건과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콩고에서는 한국산 투개표 시스템을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해서 한국에까지 직접 와서 항의가 이루어졌고 성남에서는 콩고 대선 투표 위조 현장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국가 사례로 한국 성남이 언급된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사실은 상징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이제 의혹이 아니다. 증거와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도 공표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까지 알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중립이 될 수 없다. 이제 침묵은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이거나 그들에게 조종을 받는 사람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 상태로 또다시 선거를 치른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정당성은 회복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멈추고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끓는 물속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는 개구리가 될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경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런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